고독하게 해. 우리들만의 영화에 진짜 주인공은 너였어 baby. 그래 넌 오늘도 너답게 화려한 주인공처럼 그저 하던 대로 해. 그게 악역이라도 나를 슬프게 해도 넌 너여야만 해. 내가 아프지라도 슬픈 엔딩이라도 The show must go The show must go 그저 하던 대로 해. 그게 악역이라도 나를 슬프게 해도 넌 너여야만 해. 내가 아프지라도 슬픈 엔딩이라도 The show must go The show must go You must go on.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합니다. 아직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라도 듣게 된다면 약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온도차, 낯설음. 정당 분들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문화지만 그런 걸 아예 몰랐던 사람에게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그런 사전 정보들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다 말하면 너무 TMI니까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만 설명드리자면요. 그냥 세상을 바꾸는 좋은 일이다. 이 정도 차원에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당이라는 거는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모임이고 친교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사적으로 그분들에게 접근을 했고 그분들도 사실 그게 많이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진심으로 그냥 그분들과 친구가 되려고 한 거였거든요. 제가 선을 넘은 걸 수도 있겠죠. 잠시만 제가 가면을 벗을게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유일한 자아가 아니라 다양한 페르소나가 있지만 운동권이란 페르소나는 대체 뭘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드랙 소품을 준비해 보았고요. 전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가서 빨간당 파란당은커녕 대통령 이름도 잘 모르던 시절이고 20대 후반에 이제 못 모르고 도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면접을 보지 않겠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이제 그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그 카페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이거 도청에서 일하는 거 면접 보는 거 아닌가요? 이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이거 안희정 캠프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라고. 하긴 왜 도청 면접을 왜 카페에서 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어때? 하고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들어간 안희정님 캠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예우를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쨌건 이제 안희정님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캠프에서 이제 선거날이 다가오면서 그 당시 대전시장이 빨간당이었는데 빨간당을 찍을 거라고 하니까 캠프 안에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더니 막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분들도 이제 설명은 안 했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이러고 그리고서는 이제 선거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뭐 정치도 잘 모르고 사실 봉급을 굉장히 적게 받았어요. 저를 면접 보신 분이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그냥 그것도 이렇게 받아서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뭐 나름 좋은 경험으로 남긴 채 마무리가 됐죠. 그러다가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사회적 기업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가 약간 이제 제 근본적인 문제에 계속 부딪혔어요. 내 문제라는 걸 깨닫기보다는 그냥 분노로 가득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 분노의 원인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그때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일베라든지 이런 어떤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때 이건 정말 아니다. 민주당 캠프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했는데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정의당이란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일을 잘한다. 세월호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당원이라도 돼주면은 이 정의당이라는 곳이 정당이 무슨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으니까 이 정의당이란 어떤 곳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나 대신. 그렇게 인터넷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고 노회찬 의원님이 대전에 오시는데 그 전단지를 버스 정류장마다 붙이러 다니지 않겠냐고 하셨죠. 저는 어떤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바로 그냥 활동당원이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주워 듣고 신입당원 교육 받고 강연도 많이 듣고 하면서 그제야 빨간당 파란당 왜 빨간당 찍지 말라고 했나 그 말을 그제야 이해한 거예요. 한 단계 일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다음 닥쳐온 문제는 이제 정의당이 사자통합을 한 후 그 후에 메갈이라는 곳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페미니즘 저의 젠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정의당이 좀 찢겨 나갔죠, 서로. 그때 저도 이제 다른 문제 제기를 했던 여자 당원님들하고 같이 그냥 탈당을 했어요. 그동안 정의당에 대해서 이렇게 싫은 부분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그렇게 페미니스트라는 어떤 정체성이 하나 더 저한테 생겼죠. 운동권 위에. 그리고 그 상태로 조금 있다가 평소에 이제 알고 계시던 분이 이제 녹색당 좋아. 한번 들어와봐. 그 한마디에 그냥 네? 하고 쫄래쫄래 그냥 녹색당에 갔어요. 저는 사람을 잘 믿고 어쨌건 별로 저를 초대한 분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고 정치색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정의당에 계신 그런 거친 블루칼라라고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막상 녹색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아무도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의당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나름 좋았어요. 왜냐면 정의당에 있을 때는 너무 인간적으로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뭐 싫은 거 안 시키니까 그거 하나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 욕심이 생기고 그래도 녹색당이 정의당만큼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가치도 좋고 사람들도 좋은데 적극성은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때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했고 창준이 운영위원장이 됐죠. 그러니까 녹색당에도 이제 정의당에서 다루던 의제들이 있지만 정의당에서 배울 수 없는 의제를 배웠는데요. 그게 이제 기후위기가 최근에 있지만 동물권하고 생태 감수성을 녹색당에서 이렇게 플러스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퀴어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 자신을 여러 젠더로 정체화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진짜 녹색당에게 엄청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전에 약간 억압되어 있었던 그런 디나이얼한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자유롭게 열리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한 계속 신뢰가 쌓이고 좋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 공동체를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지. 그런 막 꿈같은 장밋빛 얼마 전까지 장밋빛 이런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게 와장창 다 깨지게 됐어요. 이제 총선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변수가 생겼잖아요. 통합미래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주축으로 이제 선거연합을 하자, 진보정 진영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녹색당에도 제안이 들어왔고, 녹색당 내부에서 이제 선거연합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정의당 안에서 이제 메갈 사태 때 겪었던 그런 극도의 피곤함을 경험을 했죠. 찬성하는 사람도 싫고
반대하는 사람도 싫어서 그냥 신경을 끄고 싶을 정도로 약간 그래서 왜 이렇게 심하게 싸우지? 나는 솔직히 선거연합 하든 안 하든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 몇몇 당원님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당원님이 우리는 선거연합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냥 반대 투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대전에서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당원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녹색당 내부에 기존에 다른 정당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약간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계신 당직자분들을 이렇게 조회를 해봤는데 구글에서 과거에 정치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그런 연관성을 못 느꼈는데 그 지금 선거연합 갈등뿐만 아니라 이전에 당내에서 있던 갈등들도 어떤 같은 선상에서 같은 분들이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선거연합 반대하는 분들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우리 당내 갈등을 조장했던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화가 났죠. 왜냐면은 저도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어떤 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배제를 하는데 저도 동참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렇게 잘못을 한 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문제를 고쳐주려는 게 아니라 혹시 이분을 아예 배제해버리려고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건가? 그래서 그냥 제 개인 페북에다가 계속 내가 아는 사실들을 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진짜 뭣도 모르고 제 개인 페북에다가 당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놈들 쓸어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쓴 거였어요. 그게 구사회당인가? 그냥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냥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왜 같이 움직이는지 전 아직도 모르고 그냥 당시에는 그분들이 그냥 당에 기생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혐오적? 비하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아니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지구에 기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생이라는 것이 이제 생존의 스펙트럼에 들어있지 그거 자체를 그 방식을 생존 방식을 부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런 제 생각에 녹색당의 당령이나 가치를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당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당을 장악하려는 어떤 권력지향적인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상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따따따 쓴 개인 페북 글에 댓글이 달렸어요. 맨 처음에 한 당원님은 저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고요. 한 분은 저에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는 막 어쩌지 하던 참이니까 바로 불이 나게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막 알아낸 사실을 막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들떠있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뭐에 발을 담궜는지조차 몰랐던 거고 완전히 무서운 걸 몰라서 안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댓글단 분한테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그분의 목소리 톤이 탁 다운이 되면서 자기도 그 이전 정당에 계셨던 분이 문제 있었던 그 사건에 약간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그런 일이 있었어? 다 모르고 저만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러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텔레그램을 보내시고 막 계속 보내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진실이 밝혀지면 자기 의심했던 거 사과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걸 읽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저랑 한 텔방 대화 자체를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도 안 받고 혼자 이렇게 있는데 인사만 나눴지 아예 저랑 연락도 한 분이 아니고 얼굴만 뵌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 시간에 밤인데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왜 갑자기 연락하세요? 라고 답장하니까 그분이 죄송합니다. 댓글로 달겠습니다. 그래서 밤중이지만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이젠 진짜 이거 뭔가 무섭다 뭔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당직자분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한 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미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당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를 오히려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섭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가 밤중이었는데 그냥 제가 모아놓은 자료들을 그냥 확 페북 그룹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였냐면 그 문제가 되는 그 당직자 이전 정치 경력이 들어있는 자료들이요. 그때가 새벽 1시였거든요. 저는 그냥 이제 올려놓고
좀 보다 댓글 안 달리면 자려고 했어요. 근데 댓글 하나가 띵 달렸어요. 그래서 지켜보는데 거의 1분 단위로 댓글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도 못 쉬고 계속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항상 이제 녹색당 페북그룹에 죽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선거연합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데 제가 올린 글에만큼은 찬성이든 반대든 다 계속 글을 페북 댓글 다시는 거예요. 이 글 내리라고. 저는 왜 내려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저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해보고 아예 모르는 분이 저를 막 조롱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제가 기억하는 걸 무슨 그래서 뭐 녹색당에는 무슨 사회주의만 지지하는 뭐만 남으라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화도 나지 않는 게 그 말조차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분들도 달았는데 그것도 해명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저에 대한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댓글의 결론은 이 글 내려라. 아니 왜 내려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전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이젠 아닌 거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이력이 있었지만 뭐 아닙니다 라는 식의 설명이 아니라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물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해명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정도까지 그냥 그걸 보고 있는데 댓글이 한 100몇십 개 달렸나? 제가 페북그룹에 올린 글 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글이었어요. 이분들 왜 새벽에 잠 안 주무시냐고요. 그리고 또 댓글 다는 패턴도 약간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글이 달리잖아요. 그럼 윗사람 달린 글에 좋아요를 눌러요. 그리고 자기가 달아요. 그럼 기다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달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와서 좋아요 눌러주고 그런 식이었어요. 약간 합동작전처럼. 그러고선 갑자기 그 시간에 당직자 내려놓고 탈당합니다. 뭐 이런 분들 글이 페북그룹에 올라왔어요. 두세 분 되고 뭐 어떤 분들은 당원이 한꺼번에 같이 탈당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혹시 이분들이 정체가 발각돼서 탈당하시는 건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진실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내리는지는 아직도 설명을 안 해주고 뭘 말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제 의문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고 풀리진 않았지만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어쨌건 해당 당직자분에게 카톡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다 이렇게 죄송해요. 좋은 분인가 알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이렇게 카톡하고 그냥 글을 삭제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다시 한번 대전 명부를 보니까 10분이 거의 탈당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중 한 분은 제가 이상했던 거는 최근에 가입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저한테 첫 가입이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회원명부에 기록된 걸 보니까 이미 2번이나 가입하셨다가 다시 탈당했다 다시 가입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왜? 그래서 그냥 뭐 증거는 아예 없어요. 증거는 없지만 정황만 있지만 그럼 제 생각에 이거 댓글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단체로 이렇게 개입을 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동물권이나 뭐 페미니즘 이런 거를 지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단체로 움직이는 하나의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진짜 개개인 당원들은 잘 모르고 당비나 내고 있겠죠. 녹색당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나가는 얘기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같은 작은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만 마음먹고 들어오면은 당을 자주유지할 수 있다. 조심해라.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몇 년 동안 저랑 알고 지냈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사건이 터진 후에. 그분들한테 얘기 당연히 하나도 안 했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저만 혼자 페북글에 올렸던 건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보를 캐가려고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밥 먹자. 그래서 그때 진짜 상처받고 이 사람들은 다 나를 친구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정보를 캐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개인적으로 저는 제 친구한테는 정보 절대 캐지 않을 거거든요. 제 의도를 숨기고 다가간다든지. 그러니까 차라리 대놓고 얘기를 하죠. 지금 내 윗사람이 지금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좀 얘기해 줄 수 있냐? 나 믿지? 보호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진짜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알게 된 시점은 완전히 제가 신견쇠약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진짜 전화는 계속 미친 듯이 오고 텔레그램도 오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막 울고 난생 저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로 제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지 누군가를 밀어내고 비난하라고 이렇게 그게 다 정치적으로 내가 이용당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나에게 차 마시고 밥 먹자고 한 거였구나. 난 이 사람이 나랑 친해지려고 한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와서는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좀 제 잘못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몰랐으니까. 그건 그냥 그분들이 밥 먹듯이 하는 당연한 방식이었는데 저만 놀라서 까무러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겨우 감정을 좀 수습을 했어요. 분노가 다 가라앉고 나서 저도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봤는데 이제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문제를 인지했다. 그렇구나. 근데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말이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1시간 넘으려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모든 정치적 행동들이 시민들 개개인들의 의지를 존중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따라가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인가? 아니면 혹은 단순히 조직 논리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인가? 저는 이번에 녹색당은 이건 확실히 어겼다고 봐요. 그거는 증거도 있어요. 뭐냐면 이번 선거연합 논의 때 이제 선거연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당원 투표를 그래도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근데 이제 총 투표율의 3분의 2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당원들이 거기에 열망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성소수자 후보 안 한다고 그 윤호중 그분이 얘기를 해서 선거연합 안 한대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 부분에는 찬성하니까. 또 민주당에서 요청이 왔어요. 성소수자 발언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도 잘 해보자. 그 정도면 제가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했다고 걔네가 욕심꾸러기긴 하지만 진짜 그래도 양보 많이 했다고 같이 하고 싶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제 요청에 대한 전운이 회의가 열렸어요. 카톡 회의가.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막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민주당이 우리 기만하는 거다. 우리 조롱하는 거다. 얘네 믿을 수 없다. 왜 못 믿어요? 그건 안으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면 얘네는 정치적으로 신뢰가 없는 집단이 되는 거고 그건 조롱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걸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전원 합의로 선거연합 반대다라는 식으로 성명을 내자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명투표도 하지 말재요. 그냥 기명투표라는 건 누가 이게 투표를 하는데 비밀 투표가 아니라 누가 뭘 찍었는지를 남기는 투표거든요. 누가 찬성을 찍었는지 반대를 찍었는지 하는 기명 투표를 남기지 말자고 했고 더 나아가서 회의록을 남기지 말자요. 아니 그 전까지는 모든 회의록을 남겼으면서 왜 이 회의록 안 남겨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이번 녹색당 이거는 당원의 알 권리도 무시된 거고 이거는 몇몇 개인이 정치를 한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운동권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만약에, 그래요. 조직 논리도 필요에 따라 이렇게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죠. 근데 적어도 그 조직 논리가 공동체 정신에 기반을 하고 진짜 진심으로 당원들을 위하는 거라면 정당화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당원들을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자기가 속한 집단만 좋게 하자는 패권주의, 이권에 기반하진 않는가? 정당은 몇몇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운영 주체일 뿐이지 실무자일 뿐이지 그분들이 대신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요.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한다? 얼마나 옳아야 정당화가 될까요, 그게? 세 번째 문제의식. 이번에 안게된 건데 운동권에서도 미디어를 조작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동? 근데 그런 조작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리고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개인의 판단 의지를 저하시키는 조작이나 세뇌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이제 대기업이나 국정원만큼 댓글 조작하고 미디어에 개입하고 돈을 뿌리진 않아요. 당연하죠.
목적은 다르죠.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효과가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 것이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선택 자체를 고르게 만드는 어떤 수법이냐? 시민들끼리 적대감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면은 빨리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놓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어떻게 투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투쟁을 끝낼 수가 있느냐. 그 차원에서는 오히려 일을 더 벌리는 거예요. 싸우면서 위로 올라가고 패권을 잡으려는 거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게 아주 존재가 없는 작은 정당에서부터 이렇게 높은이 아니라 이제 그런 기득권 정당까지 상대가 다른 조직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밀어내는 게 결과적으로 정치인이 할 일인가? 아니면 다른 조직에 있더라도 같이 화합해서 공동의 이익을 끌어내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인가? 그건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권이 건강하고 투명해지고 성장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것들을 진짜 두려움 없이 검열당하지 않고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아무도 안 보는 유튜브에서라도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운동권을 잡아 죽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비밀 경찰이 있고 막 우리를 잡아가고 고문하고 적어도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고, 그래서 운동권도 계속 그런 두려움과 자기검열과 피해의식에 갇혀 있으면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거라고 상상하게 되고 계속 세상을 자기가 겪어왔던 세상처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은 넘어섰다고 봐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운동권에 몸을 담게 되면 생기는 트라우마, 편집증, 그런 심리적 불안정성이 강해지는데, 점점 의심하고 막 그런 게 강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운동권들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감정을 느끼면 그거를 배출해 하고 싶어요. 막 행복하면 행복하고, 누구를 좋아하면 좋아하고, 뭐 싫어하면 싫어하고, 그런 거를 숨겨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선순환적이고 건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운동권이라고 해서 제 행복까지 포기를 하고 정말로 힘들게 희생하면서 운동을 한다면은 저는 그 억한 감정들이 약간 갚아주겠다, 보상을 받겠다,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다고 봐요. 좀 믿고 상대를 공감하게 되면은 그 타인을 공격하기 전에 그 타인의 감정이 이해가 되면서 좀 합리적으로 문제를, 관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공격 모드가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나를 해치려는 거야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이 부분의 포인트를 두고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를 했구나. 그럼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 조직 논리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제가 문제로 여기는 건 저도 겪었던 건데, 정치적인 판단을 조직 논리로서 내려야 될 순간이 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돼요. 정적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죠. 상대가 나랑 그동안 친했건, 아니면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건, 뭐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건,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건, 가족이 있는 사람이건,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조직 논리에 따르게 되면 그냥 상대를 제거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그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 뭐 심지어 죄를 아예 안 지은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데 뭐 그런 복합적인 이해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을 그냥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죄 있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정당이 저에게 욕할 거리를 주고 일할 거리를 주고 사회를 해결을 하게 하고, 그냥 적을 만들고 싸우는 것의 무한반복이고 계속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선을 그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이데올로기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제 삶을 책임질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만약 갈 곳이 없어져서 정당이 나를 책임지게 되는 순간 저도 조직 논리에 몸을 담게 되는 것 때문에 저도 죄를 짓게 돼요.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을 빼려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론들을 고민해 봐야 되고,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게 싸우는 방식만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되고. 제가 이제 와서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는 운동권이 가야 할 길은 더 이상 계속 적을 만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다시 삶을 살게 만들고, 갈등이 있는 곳에서 접착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노랑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계속 적을 만드는 정치에는 양자택 일이에요. 이긴 사람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확장이 되지 않죠.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얼마 전에 참여계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막 당선되기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여러분, 노무현이 당선되면은 뭘 할 겁니까? 이러니까 그때 다들 이렇게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견제, 견제. 저는 그게 좀 사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후에 이제 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조작한 신화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편이고, 대통령 감이니까 그래서 대통령 하셨다는 믿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정당들이, 진보 정당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견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계파들의 이권 추구가 아니라 진짜 가치,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좀 반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의무적으로 대통령 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보 정당들도 작은 뭐 지역 창준이 위원장 된다 하더라도 기존 정치 이력 이런 거 다 기재하고 계속 후보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관계로서 이것이 검증이 되는 공동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이력이나 그냥 말뿐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저 구체적으로는 저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계나 뭐 페북에 글 올리는 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말만 들으면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분들도 다 신원이나 의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의도가 숨겨져 있으면 그분이 어용인지 알바인지 저희는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색출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 안심하고 믿기 위한 그런 공동체적 가치를 기반한 그런, 저는 그게 페북이라고 믿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페북도 그런 자정작용 없다고 생각하고, 프로필 보면 다 자기 얼굴도 안 쓰고 당원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글 올리잖아요. 심지어 탈당한 뭔지도 모르고. 근데 아무튼 그리고 개파. 저는 이번 일 겪고 나서 나는 진짜 개파 없는 사람만 지지할 거야 생각을 했는데, 이러시더라고. 개파가 없으면 힘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럼 그냥 힘이 없을 겁니다. 힘 없는 사람이라도 그 뜻을 볼 거고, 저는 솔직히 개파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개파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그게 뭐 될 만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 주위로 뭐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게 개파가 형성되나, 아니면 뭐 뒤에서 돈을 뿌리면서 막 돈잔치를 하면서 뭐 누가 만들고 있나, 뭐 전혀 몰라요. 그 개파가 결국에는 다 이제 패거리 문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견제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개파도 그냥 동아리처럼 정정당당하게 후보 내세우고 모집하고 그냥 이러면 되지 않나. 그냥 자기 의견, 이데올로기 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활동하면 되지 않나. 뭐 그리고 개파가 없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호받는 어떤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런 건강한 시스템이라면, 그런 데라면은 저는 개파 활동에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골랐던 노래가 이제 선미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 노래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다운 거니까, 그게 너니까. 약간 비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후에 어떤 식으로든 제가 느끼는 감정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 모든 운동권들은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좋게 만들기 위해 싸우고 노력해온 주인공들이다.
그분들의 공을 치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살아온 인생들은 다 존중받고 박수받아야 되지 절대로 비난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고, 얘기가 엄청 길었는데요. 두서없지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가 아니면 정말 믿고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모르는 게 정말 많고 알아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공부할 게. 그래서 제가 만약 뭔가를 몰라서 이렇게 놓치는 게 있다면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그걸 듣고 성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 놓치는 게 있었다면, 그리고 제가 틀린 게 있었다면 제 생각을 바꿀 생각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운동권 분들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순진해서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운동권 분들을 넘어가지고 이제 태극기 부대라든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이라든지 뭐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저는 언젠가는 함께 해야 되는 세상이 온다고 봐요. 저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 가지신 분들, 우울증 가신 분들, 분노장애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정당의 조직원으로 이용당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정당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게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사회 한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정치를 꿈꾸고, 제발 3차 세계대전 막 이런 세계의 그런 불안한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기후위기도 제때 해결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바람으로는 이제 통일도 살아생전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싶고, 아무도 해치지 않아도 되고 많이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